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이번 주 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 한 줄 평 좀 먼저 총평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줄 평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감 확대에 뭐 이런 개별 특징주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이제 또 다시 올라올 것인지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섹터는 상당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은 뭐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 섹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각각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결국에는 AI 의료기기, 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로봇, 자율주행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면 엔비디아의 이런 AI 반도체 칩에서의 이런 합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 안에서의 좀 순환매 관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대형주보다는 조금 뭐 중소형 쪽에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은 결국에 한 꼭지 안에서 좀 크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뭐 반도체가 움직일 때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자금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는데 이게 이제 종목군들이 적을 때는 그 안에서 강하게 도는 거고 연관된 산업이 많으면 그 연관된 산업들이 다 움직이면서 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시장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방향성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비료의 원료죠. 이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요소 비료, 요소수, 사료 테마까지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해화학이 9.99%로 상한가 행진 보였고요. 효성 OMB도 9.90% 오른 모습이네요. 또 먹는 위고비가 내년 개발 완료될 거라고 하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130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벤티지랩도 9.86% 오른 모습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5.97% 오르면서 마쳤는데 장 마감 후에 프랑스 배터리사에 최대 8천억 동박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52% 오른 모습인데요. 로봇모션 제어 전문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로봇모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튜닝 AI 기술 적용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1.52%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뭐 로봇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때 SPG랑 좀 같이 엮어서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열이 좀 있어서 최근에 로봇주가 달릴 때 좀 못 달려줬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는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뭐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 IPO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절대적인 실적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뭐 이런 좀 조정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과 임금률을 좀 보게 된다면 뭐 앞으로 협동 로봇이나 뭐 서빙 로봇 쪽에서의 뭐 독보적인 지위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 로봇 모션 쪽에서는 뭐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유율도 높고 뭐 매출의 추이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생산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이런 뭐 앞으로의 공장 자체를 무인화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뭐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30년까지 전체 패키징을 사람 없는 무인 공장으로 좀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뭐 단연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인 좀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관련된 이제 출하량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좀 비슷한 기조로 넘어가겠죠. 결국엔 그러니까 원재료에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엔진이라든지 뭐 감속기 그리고 어떻게 원가를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부품을 소형화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탑재를 시키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 원가를 50%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단연 50%는 좀 자극적인 퍼센테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출하량이 늘어날 때는 이 원자재 값을 줄여야 원재료 값을 줄여야 결국에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력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연초부터는 사실상 이제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주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원가 쪽이라든지 뭐 모션 그리고 감속기까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팩트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업계에서 뭐 최초로 또 국제 사이버 인증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AI라든지 이런 뭐 5, 6G 이런 거랑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탑재를 하려면 이런 또 끊기지 않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연관된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로봇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오늘은 뭐 요소스라든지 기타 이벤트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엔비디아발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섹터는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뭐 그런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에서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섹터 그동안에는 대기업을 등에 입은 로봇주들 관련 위주로 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RS 오토메이션도 뭐 삼성의 공장 무인화 관련돼서 또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겠다. 또 관련 기술력들 원가 절감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기술력들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접근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과열이 보통 걸리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18 정도거든요. 근데 과열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꾀작꾀작씩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뭐 올선 이격이 있어서 좀 그 갭을 메울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마가 약간은 뭐 요소스라든지 전쟁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 차익이 나오면 한 18,000원 부분까지는 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 밴드 안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고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선발로 뛰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뭐 단연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좀 테스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뚫어주면 좀 강하게 더 상승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5,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어쨌든 급등으로 좀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고 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이전에 좀 상승력을 좀 넘어서는 이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지금 18,000원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 1차 목표가로 22,0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 잡았던 외국인과 기관 담은 종목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이 담은 종목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호조를 등에 업은 두산밥켓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밥켓 2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보이는데 코스맥스 8거래일째, 코스메카 코리아 4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6컷 리턴즈에 최근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하반기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테크닉스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HBM 수혜가 잔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잔뜩 함께 실려 있네요.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인그루드랩 18거래일째 매수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미국 시장이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중국
외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데요. 호텔신라 1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유커스의 최근 목표가 눈높이도 올라갔습니다. 신세계는 1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백화점 1위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강남 신세계가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12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제니쿠션이 입소문이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이에 힘입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8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펙트와의 인수협정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기관의 관심은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제니 쿠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 한방 웃음을 웃게 해줄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네. 8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적으로 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메타바이오메드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색조 ODM이나 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미용 쪽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많이 예약들도 하고 네.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용 의료기기는 단연 수혜를 인바운드 쪽에서는 저는 받는 산업으로 좀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전에 뭐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네. 그쪽에 대한 뭐 결제액이 상당히 좀 높았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상저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고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상 이런 미용 의료기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캐파는 뭐 워낙 큰 상황이고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보톡스랑 좀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톡신 시장도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뭐 단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쪽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의료에서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이제 가격대 성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최대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서 이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뭐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부분으로 유행이 돌더라도 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이나 이런 기타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뭐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 덴서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국내에서 상당히 좀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뭐 해외 매출처라든지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실적 가시화가 나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하향 조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 자체가 좀 많이 좀 낮춰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외 지역에서의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단체 관광객이 돌아왔을 때 그런 이슈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증권가에서 네.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물론 요즘에 좀 불신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4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하셨는데요. 뭐 연말 되기 전에 기기 교체 수요가 좀 많은 걸까요? 아니면 해외 국내 쪽 뭐 어떤 특이할 점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병원 쪽이나 이런 쪽은 4분기에 일단 대량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루닉 같은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쪽도 네. 4분기 때 재계약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좀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네. 뭐 물론 이제 이 계절적 4분기 최대 성수기는 제가 뭐 그 한 거는 아니고 이제 리포트 내용에서 이제 좀 따온 거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뭐 최대 성수기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에 말씀을 또 주셨고 목표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네. 이제 국내 미용 의료기기 그 업계 평균 퍼가 뭐 28 정도 되는 모양.
모양이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 폭이 어느 정도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되고 목표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톡신이랑 좀 비교를 하면 톡신이 비슷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일 때 PER이 20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60배까지,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상반 캐파는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캐파가 높아서 뭐 충분히 좀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13,000에서 13,6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목표가는 뭐 리포트 나온 것처럼 저도 16,000원을 설정했습니다만 저는 근데 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사실상 크게 21선 이탈이 안 되고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선이 깨지는 거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이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11,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차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기간적인 부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장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에서는 우리 또 한박 웃음 짓게 해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라운테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주가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충분히 조금 부각이 된다면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에 유일하게 이제 웨이퍼 진공 로봇을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발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급등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매집봉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를 많이 모으고 있다. 그래서 뭐 바로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좀 모아가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 해외 공급사, 해외 이제 고객사에게도 이런 반도체 이송 로봇 공급을 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졌고 앞으로 출하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들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2차 전지에서 코인테크라는 종목과 탑머티리라는 종목이 이제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턴키를 수주를 받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력의 핵심은 자동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이런 갈등에 따라서 탑밴드 3 안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상승력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상승 탄력 나왔던 라운테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바닥권 매집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의 웨이퍼 진공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 추퍼 매물대 라인 부분이어서 약간 거래량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700원부터 1,300원 사이에서 1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1차적으로는 1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뚫어주게 되면 좀 매물대가 확실히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150원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재돌파할 때 관심을 갖는 용으로 조금 가격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라운테크 특히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9,700원에서 1,300원 선,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15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하창원 본부장님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